저희가 둘 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가는 집안 환경 이런 게 저희는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 맞거나 뭐 한두 개 틀리거나 고득점이 나오니까 나 좀 잘하네? 아, 우리가 공부 잘하는구나. 저희 생각보다 많이 놀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특별한 공부법을 찾으실 필요는 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서울대 쌍둥이 운영하고 있는 형여호원입니다. 동생 여호용입니다. 저희는 현재 대치동에서 올마이트 캠퍼스라는 수학 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온라인으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명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저희가 둘 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저희 공부했던 노하우랑 저희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 최대한 많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집안 환경이 아무래도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가는 유전자라기보다는 서울대 가는 집안 환경? 이런 게 저희는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유전자도 중요한데 그 유전자가 실제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저희는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 두 분 다 고학력이시고 되게 똑똑하신 분들 많거든요. 아이들도 가르쳐보면 똑똑해요. 근데 그게 발현이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과 어렸을 때부터 공부 습관, 방법들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게 좀 약간 가정을 해보면은 메시 있잖아요, 축구 선수. 메시가 만약에 축구가 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전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저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 당연히 갈 수만 있으면 다 서울대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했었고 하니까 당연히 갈 수 있으면 서울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정도부터 공부를 좀 잘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연한 목표로 서울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형이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아, 우리도 따라서 서울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도 중간고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시험 보면은 거의 뭐 다 맞거나 뭐 한두 개 틀리거나 고득점이 나오니까 아, 우리가 공부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희는 공부를 잘한다는 걸 되게 늦게 안 늦게 편이에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돼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저희 공부 잘한다는 생각 특별히 인식이 해본 적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제 집안 환경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저희 삼형제가 다 입모아서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엄마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인식 속에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일단 어머니께서 항상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특히 저희한테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당연히 아, 우리도 잘 해야겠구나라는 인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고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생각보다 많이 놀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고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항상 강조하신 게 뭐냐면 할 일 무조건 다 하고 논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사실 할 거 많지는 않잖아요. 하루에 한두 시간 하면 다 끝내는 정도의 양이었었는데 아무리 작은 양이더라도 무조건 다 할 거 끝내고 논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런 원칙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들을 습관 들여서 했던 환경들, 그 다음에 집안에서 어머니께서 항상 책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분위기 이런 게 되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특별한 공부법을 찾으실 필요는 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다 아는 중요한 공부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잘 실천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는 거,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의 비법이 있다면 전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할 일을 해놓고 쉬는 거라든지,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할 때 계획 세워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오답을 2번 이상 복습하고 나서 시험 보는 거, 그리고 학교 공부 충실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특별한 방법이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소홀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챙겨주셔도 저희 어머니와 같이 특별한 결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 학교에서 시키는 거 무조건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학 되면은 막 가족 신문 만들기 막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방학 숙제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뭔가 뭐 행사든 학교 선생님 내주시는 공부 관련되지 않은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다 열심히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생활 자체에 되게 충실하게 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간혹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그런 거 왜 시키는지 모르겠다라던가 뭔가 도움 안 되는 것 같으면 좀 최대한 빼거나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자체가 단순 공부 관련되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뭐 열심히 하는 것들까지 그런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 기숙사 의무로 해야 되는 곳이어가지고 사교육 전혀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교육 고등학교 때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일반 학교 다녔었으니까 사교육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학원 몇 좀 가긴 갔었어요. 근데 저희가 살았던 곳이 워낙 시골 충남 서산 중에서도 저희는 대산읍 기은 리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진짜 완전 어촌 시골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아예 안 다니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기억나는 게 그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을 다녔는데 도움 받았던 게 예를 들면 뭐 토익 공부 그런 거는 아예 모르니까 그런 거 좀 도움 받았었고 경시대회 준비할 때 좀 어려운 수학 공부할 때 이럴 때 좀 도움 받았었는데 학교 시험 공부할 땐 거의 집에서 혼자 했었어요.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계획 세워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간혹 저희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치동 꼭 보내야 되느냐, 요새 대치동 아니면 스카이 가기 힘들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고, 왜냐 실제로 저희도 지방 출신인데 서울대 왔잖아요. 그 실제 통계적으로도 서울대 애들 중에서 지방 애들 비율이 훨씬 높아요. 당연히 비율적으로 봤을 때 대치동 아닌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교육 환경이 꼭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도 서울대, 뭐 연고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전화위복이란 말이거든요. 저는 저희가 딱 그 케이스였다 생각해요. 요새는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이라던가 요새는 워낙 온라인으로도 이것저것 사교육 수단 많이 발달해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희는 일단 애초에 학군지가 아니었고, 그리고 온라인도 그때는 뭐 인강은 있긴 있었지만은 인강 외에 다른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스스로 해야만 됐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만 환경이 있다 보니까 하면서 공부에 대한 원리도 깨우치고 그게 자연스럽게 효과로 이어졌던, 저희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사교육의 도움을 이제 크게 받지 않고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좀 잘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잘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조금씩 그거를 도움을 주시고 습관을 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초등학교 때는 오늘 할 일 적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거 뭐 학교 숙제, 그 다음에 학원 갔다 오면 학원 숙제, 학습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할 일이 있으면 그걸 적어요. 그러면은 뭐 5개 이런 정도 적겠죠? 그러면은 거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할 때마다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하는 거를 초등학생 수준에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 하다 보면은 하루 계획 세우는 게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가 됐을 때는 어머니께서 시험 기간 이제 한 달 전에 와가지고 과목별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목별로 어떤 거 공부할지, 뭐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학교 프린트 등등 이런 거를 이제 할 걸 적은 다음에 달력 있잖아요. 그럼 그 달력에다가 언제 뭐 할지를 하나씩 옮겨보자 이런 거를 시키셨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라는 거를 터득하게 되고, 그게 시험 한두 번 보다 보니까 몸에 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됐던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수준에 맞게 계획 세우는 방법을 몸에 배게끔 도와주시는 게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취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거창한 뭐 전교 1등 이런 거 아니더라도 초등학생들도 보면 단원평가 이런 거 보잖아요. 사실 그거 준비해가지고 100점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웬만한 애들 다 할 수 있어. 시험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거 소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행학습 막 한다고. 근데 저는 부모님들한테 꼭 눈앞에 있는 작은 시험들 100점 받는 거 경험하게끔 해주시라, 이런 말씀 항상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100점 받으면 자기는 100점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저희도 어렸을 때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싶었는지 생각해보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푸시해서도 아니고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 100점 받았을 때 그 기분 좋은 거, 그거를 계속 느끼고 싶어서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동기부여에서는 저희 가장 좋은, 특히 학생들이 어릴수록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 100점 받아보는 경험해주는 거, 그게 크든 작든 저는 그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서울대 온 애들은 학원이나 과외나 인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 쓰는데, 학원, 과외, 인강도 자기 주도적으로 해요. 대부분 애들이 보면, 요새 보면은 그냥 학원 당연히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저희도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시험 기간 때는 학원 그냥 올스톱하고 혼자 공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언제는 학원 가고 어떨 때는 인강 듣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나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했었거든요. 서울대 온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실제 대치동에 있는데도 학원 거의 안 간 친구들, 제 친구
군데 있고요. 지방에 있는데도 보면은 다들 본인 필요에 맞게끔 뭐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면서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 간 학생들 중에 사실 거의 사교육 다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사교육을 받으면서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지점들은 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학원에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다 이런 인식이 명확하면 학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인식이 없이 가면은 정작 제대로 학원에 다니면서도 그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저희 나중에 제가 애를 낳는다면 저는 애 바둑시킬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경험했을 때 애들이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취미도 하고 스트레스 푸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취미 중에 정말 좋은 게 바둑이라고 생각해요. 애들한테.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바둑이 재밌어요. 맨날씩 노린 거 게임 같은 거잖아요. 바둑이 일단 첫 번째로 재미가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애들한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집중력이 길러져요. 요새 게임 같은 경우 되게 다 짧게 한 판 한 판 되게 짧게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바둑은 한 판 하면은 뭐 길게는 한두 시간씩 하거든요.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하는 집중력이 길러지고 두 번째로는 사고력이 길러져요. 바둑 같은 경우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따져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 거랑 상당히 원리가 비슷해요. 사실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바둑 푸는. 네. 정의 성리.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고력 기르는데도 엄청나게 도움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건 제 케이스인데 저희 어렸을 때 공부 잘한다는 인식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시켰진 않았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막 빡세게 하는 스타일 아니었는데 바둑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바둑을 5년을 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둑학원 5년 동안 다니는 애들 많이 없잖아요. 바둑학원에 온 애들 대부분 다 이제 그냥 잠깐 이렇게 있다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형들이 와도 제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 요새 그냥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길러지는 거예요. 아 나는 뭔가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좀 뭔가 잘하나 보다. 근데 사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오래 해가지고 이미 그냥 실력 때문에 잘하는 걸 임에도 불구하고 나 좀 잘하네? 약간 바둑은 특히 머리 써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 써서 하는 건데 내가 잘한다 이런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둑 강추하는 편입니다. 저도 바둑 무조건 일단은 시도는 해볼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둑 시켜야 되냐 이건 아니고 아이가 일단 좋아하게끔 해야 돼. 이것도 바둑도 숙제처럼 가가지고 막 학원 다니듯이 바둑학원 1시간 갔다 와 너 왜 안 했어? 이러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지 보고 정말 놀이처럼 쉬는 시간에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시켜봤을 때 재밌어 하면 저는 무조건 계속 시킬 것 같아요. 성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성향에 따라 다를 텐데 저희는 또 바둑 외에 되게 열심히 했던 게 축구였어요. 기본적으로 또 체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회 활동하는 것들은 사교적으로 아이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운동이 되게 스포츠가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시골이라서 별로 놀 게 없어가지고 진짜 그런 몸 쓰는 놀이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제일 좋아했던 게 축구여서 저희는 축구를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열심히 많이 했고 뭔가 그런 스포츠 활동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 정도는 꾸준히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공부 잘했던 아이들 중에서 운동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게 그리고 운동 안 하는데 공부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좀 힘들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확실하게 제가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체력이 달라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 이런 게 다 체력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달라가지고 저는 운동하는 시간이 뭔가 공부하는 시간을 뺏는다 이렇게 뭔가 생각해서 손해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체력도 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것 때문에 큰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 쌍둥이 형제가 서울대 갈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도시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좋은 학원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동네 환경보다는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잘 갖춰주는 게 공부 잘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든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다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딱 이상적인 스케줄을 세팅해 놓고 그거대로 이렇게 수행하는 기계처럼 하다 보면은 당연히 혼자 하는 힘이 길러질 수가 없거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점점 혼자 할 수 있게끔 자전거 타는 것 마냥 점점 혼자 할 수 있게끔 도와주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